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에 이어서 불교 입문 2 사실을 출판 준비 중에 책을 직접 출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부를 좀 하자라고 해서 미리 보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30권 이렇게 제본을 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 우리 이 미리 보기 과정이 끝날 때쯤이면 굉장히 많은 보충이 될 거다. 그때는 훨씬 완성도 높은 교재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속도감 있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게 이제 어쨌든 처음에 이 교재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압축해서 보여드리는 그 과정에서 잠깐만요. 그 과정에서 사실이라는 주제로 삼법인과 연기, 그리고 사실이 진리로 이어지니까 진리로서의 사성제, 요렇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는 바로 교재의 순서대로 진도를 나간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미리 보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과 진리에 이어서 한 가지 보충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지와 견이라는 주제를 보았죠. 지와 견이라는 주제를 연결점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사실과 연기, 사성제라고 하는 이러한, 그러니까 삼법인과 연기, 사성제, 이런 삶에 대한 해석이 수행지도, 어떻게 우리가 부처님께서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 위에서 중생으로의 삶의 문제를 해소하고 깨달음을 실현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길이 어떤 지도로 그려지느냐, 이 부분이죠. 그래서 수행 지도로 그려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메커니즘적인 삶의 이해가 지와 견을 매개로 수행 지도로 연결되는 이제 이런 부분에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했기 때문에 지와 견 그리고 수행 지도 이야기를 간략하게나마 보충하자라고 했는데, 이 주제가 워낙에 좀 비중 있는 주제다 보니까 오늘까지 4주간 수업을 하고 있어요. 수행지도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하고 가자 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리 할 수는 없겠고요. 그러니까 오늘 지난 3주 동안 지와 견부터 이렇게 시작된 수행지도 이야기를 간략히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겠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재의 진도를 나가는 그런 순서를 갖겠다. 수행지도, 지화견 수행지도, 이 과정은 미리 보기 과정이 끝날 때 제가 다시 글로 적어서 보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 두 가지 교재를 나눠드렸어요. 하나는 그림이 4장 그려져 있고요. 하나는 자나상류땅 해가지고 34번 상류따, 선상류따를 나눠드렸어요. 이게 어저께 프린터가 토너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부랴부랴 흔들어가지고 썼더니만은 이렇게 꺼먹게 나왔는데 이해 좀 하시고요. 그래도 우리가 하여간 계속 일을 하긴 하나 봐요. 그 토너도 또 떨어질 때가 되고. 니카야에 보면 선상류따가 2개가 있어요. 34번 상류따가 자나상류따에서 선상류따가 되고요. 또 53번 상류따도 동일하게 자나,
선상류다예요. 선이라고 하는 말, 이게 원어가 자나거든요. 그래서 자나상류다, 선상류다이고요. 박호부님, 우리 지난주인가요? 저기 맞지마니까요 관통법회에서 한번 선이 무엇냐 하는 거 공부했죠. 선. 이랬을 때 사실 이제 바라문이라는 이 단어가 생겨나고, 그 바라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니 악한 불선법을 나른다, 제거한다. 그런데 그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바라문이 하는 일이 뭐냐? 선이다. 자나. 그래서 이제 자이해서 선하는 자, 이런 개념이 나왔었죠. 그래서 자나라는 것은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그죠? 요 선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다. 그런 상태에서 어제도 이거 쓰고 하니까 안 쓸 때랑 쓸 때랑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뭐 선이 많아서 대표한테 우리가 뭐 우리가 사실 뭐 이제 몇 분 안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 쓰고 계시니까 괜찮은데, 그래도 또 요즘 같은 때에 제가 하다가 너무 힘들면 벗더라도 그래도 우리도 또 설선해서 함께 마스크를 쓰는 일에 동참을 해야겠다 싶네요. 이렇게 이제 자나,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이런 주제의 경들이 모여져 있는 상류다가 34번 상류다하고 53번 상류다하고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53번 상류다는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해. 선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죠? 선 이러면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 네 가지 선이 있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사선, 네 가지 선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쓸 때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안 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네 가지를 포괄해서 말하는, 그러니까 네 가지 선, 사선이란 말하고 제4선, 네 번째 선하고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각각 말할 때는 반드시 서수, 그죠? 제라는 말을 붙여서 쓰고 있죠. 53번 상류자는 이 네 가지 선에 대해서만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53번 상류다니까 이제 상류다 니까야로 보면 제5권에 속하는, 그래서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그 길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선이 바로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크게 주목하지 않고 읽어가는 상류다입니다. 그런데 34번 상류다는 똑같은 자나 상류다, 선 상류다인데 여기는 네 가지 선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삼매에서, 그러니까 사마디 스밍 해가지고 삼매의 첩격을 써가지고 사마디 스밍, 삼매에서 또는 삼매에 대한 요런 말을 반복해서 쓰면서 거기에서 이러한 것들 이러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마디 스밍, 삼매의 척격이야. 삼매에서 이렇게 말이 되니까 이거는 삼매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삼매라고 하는 공간 위에 서가지고
삼매라고 하는 토대 위에 서가지고 거기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찌 보면 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중간 과정으로서 이렇게 라고 말해지는 거하고는 별개로 삼매라고 하는 마음의 집중 상태가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는 어떤 삼매? 바른 삼매죠. 이 바른 삼매는 무엇냐 하면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삼매라고. 여러 삼매가 있지만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한길 삼매를 제외하고는 다 삿된 삼매라고. 오직 팔정도에 의해서 필수품을 갖춘 삼매로서 깨달음으로 연결되는 이런 삼매만이 삼마 사마디 정정 바른 삼매라고. 그러면 바로 이제 그 바른 삼매라고 하는 거기에서 어떤 일,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 것일까? 이런 개념을 34번 상류다가 말해주는데, 사실은 이 34번 상류다도 굉장히 그 생략을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전승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동안 보면 34번 상류다를 크게 주목한 사람을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34번 상류다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나눠드린 이 교재가 34번 상류다 전체를 다 인쇄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앞에부터 한번 볼까요? 34번 상류다의 1번 사마디 물라까 사마빠띠 수땅 해서 삼매가 근본이 되고 그 위에 증득경 이런 의미예요. 사화티에서 설해짐 비구들이여 이런 네 부류의 선을 닦는 자가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선을 닦는 자는 삼매에는 능숙하지만 삼매에서 증득에는 능숙하지 못하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선을 닦는 자는 삼매에서 증득에는 능숙하지만 삼매에는 능숙하지 못하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선을 닦는 자는 삼매에도 능숙하지 못하고 삼매에서 증득에도 능숙하지 못하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선을 닦는 자는 삼매에도 능숙하고 삼매에서 증득에도 능숙하다. 자, 능숙이란 말을 지금 매개로 삼죠? 그러면 삼매에 능숙하냐 아니냐, 그리고 증득에 능숙하냐 아니냐. 삼매라는 것과 증득이라는 두 가지를 놓고서 이거는 능숙한데 이건 그러지 못해. 둘 다 능숙하지 못해. 둘 다 능숙해. 이런 네 가지 경우를 말하죠. 어쨌든 이제 삼매라고 하는 그 척격 토대 위에서 삼매에 능숙한가 증득에 능숙한가, 삼매라는 개념하고 증득이라는 개념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밑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비구들이요 거기서 삼매에도 능숙하고 삼매에서 증득에도 능숙한 선을 닦는 자가 네 부류의 선을 닦는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고 뛰어나고 풀렸고 최상이고 귀하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소로부터 우유가 있고 우유로부터 음유가 있고 음유로부터 생버터가 있고 생버터로부터 정제된 버터가 있고 정제된 버터로부터 최상의 버터가 있다. 거기서 최상의 버터가 으뜸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요 이처럼 삼매에도 능숙하고 삼매에서 증득에도 능숙한 선을 닦는 자가 네 부류의 선을 닦는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고 뛰어나고 풀렸고 최상이고 귀하다. 삼매라는 도대 위에서 삼매에 능숙하다. 여기서 뭐 요거는 일단 삼매를 잘 아는 거, 삼매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거, 이런 개념이겠죠. 우리가 사실은 교리적으로 삼매를 잘 이해하려고 하는 게
삼매라는 것이 무엇인지, 바른 삼매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길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후 과정이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삼매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제 요 경에서는 삼매에 능숙하다라는 말로 그걸 말해준다고요. 그리고 증득에 능숙하다라는 건 뭐예요? 일단 호흡 붙잡고 호흡에 집중해서 삼매가 증득되는, 요걸 얘기하겠죠. 삼매가 뭔지 정확히 알고 삼매의 증득이라는 이것을 잘하고, 요건데, 어쨌든 이렇게 다 필요한 것 두 가지를 놓고 따지니까 네 가지 중에 가장 훌륭한 거야 뭐 두 가지 다 잘하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 중요한 그 비유를 봐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소로부터 우유가 있고 응유, 생버터, 정제된 버터, 최상의 버터. 그 중에 최상의 버터가 으뜸이다. 그만큼 네 가지 사람 중에 둘 다 잘하는 사람이 으뜸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요 비유가 박보부님 기억하실까 몰라. 올 봄쯤인가? 제가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하고 이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윤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유를 씁니다. 이렇게 우유가 응유로 생버터로 정제된 버터로 최상의 버터로, 이런 비유처럼 윤회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변회 가는 거라고 말하자면 연기된 시기 윤회한다, 이런 해석에 공감하지 않는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올 봄쯤에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비유는 정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어디에서도 이 우유가 최상의 버터가 되는 이 과정의 비유를 윤회할 때 이 몸이 버려지고 저 몸이 뭐 이럴 때 어떤 윤회와 관련해서 설명하는 비유로 이 비유를 안 써요. 이 비유는 뭐예요? 이렇게 어떤 몇 가지 경우들이 있을 때 그 중에 이것보다는 이것이 이렇게 변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더 향상하는, 더 발전하는, 그래서 그 중에 으뜸이 뭐라고? 요런 비유로 요런 내용의 이 비유를 쓴다고요, 부처님은. 지금 이제 이 자나상주따에 55개 경이 나오는데 이 경 모두가 이 비유를 쓰고 있고, 또 뭐 나머지 이제 몇 개 좀 다른 경전에서도 이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는 아무튼 윤회에 적용하는 비유가 아니에요. 이런 비유를 적용해가지고 뭐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그냥 어떤 뭐 에너지가 어떻다거나 이런 식으로 윤회를 설명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윤회는 연기된 식의 윤회다라는 뭐 경이 알려주는 확고함이 있죠. 비유는 잘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 일단 또 좀 한마디 같이 하고요. 자, 어쨌든 이제 이 상주따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주따의 첫 번째 경은 이렇게 삼매와 증득이라는 두 가지를 꺼내놓고 각각의 능숙함을 네 단계로 말했다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경은 어떻게 되냐 하면, 동일한 내용을 여기 어떤 선을 닦는 자는 삼매에는 능숙하지만 삼매에서 안정에는 능숙하지 못하다. 내지 삼매에도 능숙하고 안정에도 능숙하다라고 해서 두 번째 주제는 증득 다음에 안정을 말을 해요. 그리고 나면 세 번째 경에서는 증득 안정 다음에 삼매랑 비교되는 것이 일어나며,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면 유쾌함이 비교가 돼요. 그 다음에 가면
대상. 그 다음에 영역. 기울임. 그 다음에 기울임. 그 다음에 신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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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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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유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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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살라. 유익함으로 끝이죠. 이렇게 보면 삼매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삼매가 무언지를 잘 아는 거, 삼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서 길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요거를 삼매에 능숙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 삼매의 능숙을 증득에 능숙하다. 나는 삼매에 들어가는 일을 경에서 보면 어렵지 않게 힘들이지 않고 삼매에 드는 이런 표현 나오죠? 그렇게 삼매를 증득하는 데에 아주 능숙한 그런 거 하면 삼매하고 삼매가 증득된 다음에 삼매에 안정되는 거. 요 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우리 저기 소경 같은 데서 보면 그죠? 앞발을 내디든 소가 앞발을 정확하게 꽉 딛고 있을 때 뒷발을 가야 안전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안정. 그리고 나면 일어남. 삼매 위에서 일어남이라는 건 뭐죠? 찌다. 여기서 그래 심. 찌다의 일어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유쾌함. 삼매를 잘 아는 상태에서 삼매를 증득해 가면서 삼매를 성취해 있는 동안에 유쾌해. 유쾌하다라는 이거는 개념이 뭘까요? 개발된 느낌이라는 개념이겠지 뭐. 우리가 하여간 뭐 지금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개발된 느낌, 유쾌하다라는 게 뭐 좋은 거니까. 대상이라는 건 뭐죠? 가시나. 여기까지 가시나. 가시나. 가시나? 왜 가시나로 봐야 할까? 왜 저 대상을 가시나로 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삼매라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상을 해가지고 아니 잠깐 우리 삼매 또 새로 또 들어가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보다는 가시나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이제 10가지 가시나가 있으면서 그 가시나를 확산시키는 이런 개념이잖아. 그 개념보다는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상이라고 하는 건 뭐야? 삼매에 들어가지고 뭔가 대상이 보여야 그 대상과 관계해서 깨달음으로 나가는 일을 하잖아. 이런 얘기 아닐까? 법의 드러남. 이런 개념으로 대상이란 개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대상에 능숙하다. 대상에 능숙하다. 이 말은 내가 초선이면은 초선에서 찢다가 일어난 상태에서 대상이 되는 법이 드러나는데, 법을 드러나게 하는데 능숙해. 방일하지 않아. 근데 기존에 주술서에서 이걸 가시나로 말씀해요. 그렇군요. 근데 뭐 가시나라는 개념이 그 강호수님이는 책에서 가시나고 여기까지 가시나. 그래? 내가 뭐 잘 모르겠어. 근데 저는 이게 수학공 공식. 그래, 잠깐 알겠고, 일단 가시나라는 개념이 이런 그 진행 상태에서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약간 그분들의 해석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찢다가 일어나고 법이 드러나는 데에 능숙하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제 영역 이러는데, 뭐 영역 넘어갑시다. 잘 모르겠고, 기울임이라는 건 뭘까? 여기서 초세를 사선까지 차례대로 들어오고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개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째또 사마타라는 개념도 거기에 연결이 될 거야. 제2선으로 올라가는, 제3선으로 올라가는 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라앉히고 집중해서 삼매에 드는 거기에서 더 높은 것으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요거는 여기서 이제 기울임이라는 단어가 아비하락디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어가 직접 나오는 그 용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디가니까 두 번째 경 사문과경이잖아. 사문과경이 어제도 수행의 체계를 말해주잖아요. 보면은 이제 사문과경에서 3매에 들어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제4선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하죠? 8가지 알무로 해서 무색계로 올라가는 거, 의성신, 그리고 육신통 이래 나오죠.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이제 경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제 제4선 이후야. 그가 이와 같이 심히 삼매를 닦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준비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와 견으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이때 아비 니하라띠 해서 심을 향하게 하고 라고 제가 좀 번역하고 있는데 요게 여기서 기울임이라고 번역한 거와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는 비슷한 단어 두 개가 나와서 이제 번역을 고려했는데 지금 이 선상요자에서 말하는 기울임, 요거 하여간 향하게 함, 요게 같은 단어를 쓰는 거야. 그러면 요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법이 드러나는 이런 과정에서 제4선 이후에 더 높은 경지로 진행될 때 마음을 지화견으로 기울여, 의성신으로 기울여, 신적통으로 기울여, 내지 누진통으로 기울여 하는 사문과경이 말하는 제4선 이후의 8가지 암, 여기에서 기울임, 마음을 향하게 함, 이 단어가 직접 쓰인다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 정확히 잘 모르지만 경에서 용례가 발견되니까 그렇게 대입시켜 봐도 되겠지 뭐. 어쨌든 흐름이 좀 유사하죠. 그리고 나면 그렇게 가는 가운데 신중함이라는 것은 어쨌든 옳고 그름의 판단에 대해서의 명확함이라든가,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 신중하다, 그 삼바자너식으로 그 옳고 그름의 판단에 명확한 그런 식의 개념이 되겠고, 어쨌든 또 끈기 없이는 깨달음으로 못 가잖아. 이렇게 쭉 과정을 밟아와도 결국 세후에 가면은 끈기를 가진,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있어야 깨달음에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유익함이야. 유익함이라는 건 뭐요? 부처님도 내가 유익함을 구하여 출가했니라 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익함은 그대로 깨달음, 이렇게 봐도 되겠죠. 34번 상륙다가 지금 이렇게 10개의 경을 통해 가지고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삼매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이해하는, 그래서 길이 흔들리지 않을 것, 이렇게 삼매의 능숙함을 말하면서 이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삼매 위에서 증득, 안정, 일어남, 유쾌함, 대상, 영역, 기울임, 또는 향하게 함, 신중함, 끈기, 유익함이라는, 말하자면 삼매 위에서 깨달음에 닿는 그 과정을 삼매의 능숙함은 알미라고 보면 좀 배제하더라도 9가지 단계를 가지고 이 삼매 위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깨달을 것이냐, 이 과정을 말해주고 있죠. 이런 점 때문에 저는 이 34번 상류다가 아주 중요한 상류다다. 수행에서는 정말 길안내가 되는 경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상류다는 이제 재밌는 구조를 가져요. 11번 경은 뭐냐 하면 11번 경은 삼매라는 시작 위에서 9단계를 말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가면 일단 삼매의 능숙함이라고 하는 1단계의 어떤 자리 위에서 갈 때까지 다 설명한 거야.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증득이라는 것을 딱 기준으로 놓고
증득을 근본으로 하는 안정 내지 유익함. 그럼 이 얘기는 뭘까? 이거는 일단은 이 수행자가 삼매에 능숙하다. 삼매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길에 흔들림이 없다. 오직 정해진 길을 이제부터 증득으로부터 유익함까지를 실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요. 처음에 삼매에 대한 능숙이라는 데서부터 9가지를 말했다면 그 다음에 삼매에 대한 능숙함이 완성된 사람이라면 그 얘기 또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증득이라는 것을 근본에 놓고 안정부터 유익함까지 8과정을 또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삼매에 드는 거는 마음만 먹으면 들어. 이래 되면 그 다음에는 안정이라는 것을 기준에 놓고 나머지 7가지를 말한다고. 8개. 뒤에 개수가 그렇군요. 8개요. 이렇게 이제 하나씩 나가잖아요. 그럼 결국 이 얘기는 수행자가 수행이 향상되어 가는, 그래서 처음 수행을 하는 사람은 물론 그래도 삼매에서라고 삼매가 성취된 수행자니까 우리가 말하는 시작하는 이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길에 들어선 그 시작하는 사람은 삼매를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가는 길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그 상태에서 삼매에 대한 명확함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삼매를 증득하는 일에 마음을 꽉 호흡 하나에 붙잡아매는 이 일에 또한 확고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에 삼매의 증득 위에서 나머지 9가지가, 그 다음에 그것이 완성된 그 다음 단계의 수준에서는 이 삼매가 한번 증득한 삼매가 흔들림 없이 안정되는 여기를 또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8가지 이렇게 쭉 어느 만큼 수행자의 수행 수준이 올라가느냐. 근데 이게 더 연구를 해야 되고 관점이 좀 다르겠지만, 이래 보면 이게 9단계의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9차 제정하고도 좀 이게 비슷한데 그렇게 연결할 수 있을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가 9차 제정은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이런 방법으로 나간다면 34번 선상류다가 말하는 거는 그런 9차 제정 과정 단계와는 다르게 삼매 위에서 깨달음까지 가는 그 구성 과정을 놓고 그 구성 과정을 어느 만큼 확실히 했느냐 하는 순서로 말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게 이제 가다 보면 마지막에 가면 끈기라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유익함. 이렇게까지 가겠죠. 그렇게 가면 이 상류다가 완성이 돼요. 자, 맨 마지막 장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 장에 표를 하나 드렸어요. 이 표가 보여주는 게 뭐겠어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삼매에 능숙한 사람이 증득에 능숙하다, 안정에 능숙하다, 일어남에 능숙하다, 내지 유익함에 능숙하다 10번까지 간 거야. 11번째 경은 삼매에 능숙한 건 이미 넘어선 거야. 그러니까 증득에 능숙한 사람이 안정, 일어남해서 유익함까지 19번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 신중함에서 끈기와 유익함, 그리고 마지막 55번째 경은 끈기 위에서 유익함. 그러니까 끈기에 대해서도 능숙하고 유익함에 대해서도 능숙하고, 이러면 선을 닦는 일, 뭐 한다고요?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일에 완성 상태에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일단 그래서 요 34번 상류다가 우리가 수행을 이야기하자, 수행 지도를 그려보자 라고 할 때에
그 중요한 안내를 해준다라는 거 한 가지를 보았고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늘 수행의 지도를 그려보자라고 할 때는 어디를 말하죠? 찢다가 그러니까 힘이 일어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죠. 어쨌든 이게 일어나지 않고 이 좋은 개발된 느낌의 좋음에 묶여 있으면 못 가잖아. 그래서 힘이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법이 드러나야 한다. 대상을 우리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뭐 요 두 가지를 우리가 강조하고 있고 오늘 또 말씀드린 거는 기울임이라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니 제4선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8가지 알매 방향으로 궁극적으로는 누진으로 마음을 기울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일어남과 대상과 기울임이라는 세 가지를 우리가 주목을 했고 그 과정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 과정이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어저께 이제 드린 자료가 또 좀 있죠. 어제 드린 자료가 있거든요. 법원님 드렸죠. 여기 있어. 박 법원님은 어제 받으셨고. 네, 어제 드린 자료 보면 산매 가는 길이 있어요. 법원님 제가 아까 따로 드린 거. 산매 가는 길이 있는데 이 산매 가는 길이 또 어떻게 설명되냐 하면 산매 가는 길에서 보면 안구 따라니까야 열의 모음에 1번부터 5번까지 5개의 경 그리고 11의 모음에 1번부터 5번까지 5개의 경 도합 10개의 경이 같은 이야기를 하죠. 다만 한 가지 차이라면 여모와 이탐을 묶어서 말하면 열의 모음이고 구분해서 말하면 11의 모음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보면 요 산매 가는 길 1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어떤 순서를 지시하냐 하면 일단은 계를 중시하자. 계를 지녀야 한다 라고 나와요. 계를 지니면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계를 지닌 자에게 어떤 성과가 있느냐 하니 뉘우침 없음이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좀 비슷한 단어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후회라고 안 쓰고 이제 이게 이제 들뜸 후회라고 나오는 말하고 언어가 좀 달라서 후회 대신 뉘우침 없음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빠노자 해서 환희, 그 다음에 희열, 그 다음에 진정, 그 다음에 행복 다음에 여기선 바른 삼매라고 직접 쓰죠. 그죠? 삼마사마디. 바른 삼매에서 여실직연으로 바로 이어지죠. 여실직연 다음에 염오, 이탐, 그리고 바로 해탈직연으로. 요래 해서 계를 지닌다라는 거에는 뉘우침이 없다라고 하는 성과가 있어. 뉘우침 없이 살게 되면 거기서 환희가 생겨나. 환희가 생기면 희열이 생기고 진정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고 행복한 자의 심은 마음은 삼매에 든다. 그리고 중간가장 생략하고 삼매에 들면 어떤 성과가 있다고? 여실직연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지화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여실직연하는 거야. 그러면 여실직연을 왜 해? 여실직연을 해야
존재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볼 수 있어야 딱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염오이탐 해가지고 보통 말로는 이제 염오이탐 소멸 해가지고 깨닫는 거죠. 근데 염오이탐에서 소멸로 이어져가지고 해탈지견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11단계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방금 우리가 34번 상류단을 통해 가지고 삼매의 능숙으로부터 유익함의 능숙까지 이런 그 깨달음에 가는 한 단면을 보았다고. 그 한 단면하고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 일단 계를 중시하는 자, 계를 지닌 자가 되어야 돼. 그리고 그 계를 지니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삶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향상해서 깨달음에 이르느냐라는 것을 해탈지견에 이르는 11가지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수행 지도지 뭐.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이제 어제 공부한 삼매 가는 길까지를 놓고, 그리고 오늘 이제 빨리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수행지도. 자, 오늘 이제 또 드린 4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4장의 그림 중에 이제 앞에 3장은 지난번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한 거를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자, 첫 번째 그림은 삶의 메커니즘과 지화견 그리고 수행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보면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뭐 그냥 단순히 보면 그렇죠. 산다는 것은 인식과 행위다. 그럴 때 인식은 식이라고 표현했고 행위는 위탁과 견해, 요 행위의 시작점으로 보았고, 행위는 관심, 찬다에 의해서 인식으로 연결되고, 인식은 딱가라고 하는 가공 과정을 거쳐가지고 행위로 연결된다. 이게 삶의 메커니즘의 일단 근본적인 폼이죠. 이 근본적인 모양을 놓고 여기서 우리가 지화견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화견을 매개로 수행 지도가 그려진다 라는 관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러한 메커니즘의 그 근본적인 모양새가 지화견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바로 행위를 관심이 식에 연결하잖아요. 이런 관심에 의해서 식으로 연결되는 지. 그렇기 때문에 이 지가 다른 알미 생겨나려면 어떤 일이 필요하죠? 찬달. 그렇죠. 관심 찬달을 제어해줘야 다른 알미 생겨난다 하는 요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간 공부의 포인트였죠. 그런가 하면 견이라는 것은 견해가 바로 보는 거예요. 저기 박보부님이 그 견해가 견이다라고 직접 알려주는 경을 소개해 주셨었죠? 응? 그 경 내가 그 리포트 다 해놨고요. 그래서 이 견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그 딱가라고 하는 가공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과 심과 견해라는 3단계로 견은 말해진다고. 그러면 견을 제어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견해의 조건으로 작용하는 심, 마음을 제어해야 하고 그 밑에서 작용하는 상, 번뇌를 제어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수행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틀이 나타난 거죠. 이 관심을 제어해서 견해를 표면에서 견해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견해를 일단 제어하는 여기까지 가는 게 뭐예요? 사념초 수행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접근하면 일단 견해가 흔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이 견해가 생겨나는 가공 과정, 딱가의 내면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딱가 내면의 한 자리, 심, 마음을 제어하는 수행은 사마타요. 염오 이탐이요. 그죠? 그리고 상을 제어하는 수행 뭐야? 윗바사나요? 소멸이요. 그래 되는 거죠. 요게 우리 그동안 공부한 거 제가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한 장의 그림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수행지도 개괄했어요. 수행지도가 개괄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말할 수가 있죠? 필수품의 과정이 필요하죠? 필수품의 과정을 얘기하는데 박보부님이 개라고 말을 하셨죠? 그 개라는 의미가 바로 이렇게 필수품의 과정 전체를 말하자면 이게 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필수품을 갖춘 삼매로서의 바른 삼매, 그 바른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데 두 단계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단계가 여실직연이고 예류작업, 두 번째가 부동의 시메탈 이렇게 완성되는 건데 지화견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여실직연보다 한 단계 더 넘어가가지고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에게 어울리는 차별적인 지화견이 있다. 이렇게 지화견이 여실직연이라는 한 단계 완성, 그리고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에게 어울리는 차별적인 지화견으로의 두 번째 단계의 완성, 이 두 단계로 깨달음이 설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요번 몇 주 수업에서 가장 강조했죠. 그랬을 때 여실직연 자리만큼 온 거는 아빈야 실다운 지혜라고 알려지고, 차별적인 지화견에 도달하면 완전한 지혜 빠리냐 이렇게 해서 그 깨달음의 상태를 지시하고 있다. 그 상태가 부동의 시메탈이다 라는 것을 말했는데, 이제 수행 지도는 삼매 위에서 여실직연과 차별적 지화견 이렇게만 말해갖고는 안 되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실직연에 가나요? 라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 부분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심이 일어나야 한다. 여기 보면 이제 사마지 스밍 우타나라고 했죠. 심의 일어남. 요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34번 상류타에서 알려주는 내용이죠. 그런가 하면 법에 드러남해서 담마낭 빠뚜바와라고 했는데 요게 34번으로 보면 대상의 능숙함이다 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런데 방일 불방일을 설명하는 몇 개의 경들이 법이 드러나는 자, 삼매를 잘 닦아서 법이 드러나는 자는 누구요? 방일하지 않은 자죠.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실직연으로, 그러니까 여실직연이라는 첫 번째 단계의 깨달음까지 가는 데는 어쨌든 삼매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내가 일을 할 거야 라는 준비를 갖추고, 그 상태에서 법이 드러나서 보이는 게 있어야 일을 하지. 이런 1차적인 준비를 하는 거죠. 불방이란 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법이 드러난 다음에 여실직연에 가는 과정이 뭐예요?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 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그려놓은 거야. 그래서 여실직연까지 오면 아빈야, 실다운 지혜가 성취되면 그 다음에 차별적인 지화견, 빠리냐, 완전한 지혜, 부동의 시메탈까지 가는 그 과정은 또 어떻게 돼요? 그 과정이 바로 사마타 윗바사나. 이 자료에서는 우리가 강조하려는 게 그거죠.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하고 심해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라는 수행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도로 그려낼 수 있지만 분명히 여실직연까지 가는 구체적 액션으로의 심해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 여실직연에서 차별적 지화견까지 가기 위한 최후의 깨달음의 과정으로의 사마타 윗바사나 구분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관계된 경전들을 계속 보았죠. 특히 뭐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심해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를, 그러니까 내적인 심해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를 갖춘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박보부님, 병에서 우리 계속 봤죠? 내적인 심해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를 갖추면 그 다음에 뭘 한다고 나와? 여실직연? 아니지. 이걸 갖추면 이제 1차적으로 여실직연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내적인 심해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를 닦으면 이건 여실직연 하는 거니까 닦아서 여실직연 한다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한다고 나와?
번뇌를 부수러 간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요게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에요. 내적인 쉼에 잡았다가 법의 윗바사나에 의해서 여실직연하면 그때 비로소 번뇌를 부수는 일. 번뇌를 부수는 일은 그 영역이 어디요? 딱가 안에 있는 거잖아. 그지? 딱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딱가 안에서 번뇌를 직접 부수는 수행이 사마타 윗바사나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가만한도 부부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아까 그 34번 상류다식으로 말하면 뭐라 하겠어요? 삼매에 능숙하다. 그지? 삼매에 능숙하다라는 게 바로 이렇게 삼매를 성취해서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거. 그래야 길이 어긋나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방법으로 삼매에 능숙해지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타당하겠죠? 그래서 수행지도 개괄은 이렇게 개에 의해서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성취하고 그 위에서 찢다가 일어나가지고 법이 드러나게 되면 불방일. 그래서 내적인 쉼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로 여실직연하면 거기서 번뇌를 부수는 과정으로 이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해서 차별적인 지와견 부동의 시메탈로 완성하는 요 아주 명확한 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림으로 갑니다. 세 번째 그림은 사실은 뭐 첫 번째 그림을 그냥 좀 다시 그려봤다라고 보면 되죠. 일단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가 지와견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와견을 매개로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가 연결된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대로지 뭐 인식과 행위의 관심과 딱과 상과 심에 의한 견해. 이게 삶의 메커니즘의 근본적인 형태고 그것이 지와견을 매개로 수행지도로 가는데 수행지도가 뭐냐? 관심의 제어에 의한 견해의 제어. 표면에서 견해의 제어로 접근하는 거죠. 그거 사념초예요. 그래서 여실직연하는 거야. 이 견해의 제어라는 것은 내면에서 심의 제어 사마타, 상의 제어 윗바사나에 의한 견해의 제어. 양쪽 방향으로 연결되는 거죠. 지와 견해 양쪽 측면이야. 그래서 견해가 제어되면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에게 어울리는 차별적인 지와 견.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가 지와 견을 매개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다시 그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오늘 이제 34번 상류다 하고 삼매 가는 길에서 앙구타라 니카야의 10개 경하고 뭐 하여간 다 합쳐보면 일단 이제 우리가 메커니즘으로 시작을 해야겠죠. 메커니즘 뭐 인식자리 일단 내비두고 딱가를 놓고 이 딱가는 중심에 심이 있다고. 이 심이라는 것은 2차 인식에서 무명과 탐진에서 하고 소망, 난디가 생겨나서 가래와 자기화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견해가 나와서 세상을 보는 시각, 안경을 끼는 거고 그런가 하면 이제 구체적 액션으로 윗닦아가 나온다고. 그러면 윗닦아는 의도, 기대, 지향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유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유가 신업,
구억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물론 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인식으로 연결되는 부분 일단 오늘은 이제 배제하고, 근데 이런 상태를 놓고 삼매 가는 길에서 본 앙구타라니까야가 제시하는 10단계 또는 11단계 요 길, 그 깨달음의 길하고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아무래도 신업구업이라는 이 부분을 제어하는 것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개죠. 그래서 우리가 5개도 신업구업을 제어하는 기본적인 이제 자리죠. 이렇게 개를, 물론 뭐 이제 개를 좀 더 포괄적으로 보자면 사념처 전체의 과정을 개라고 말해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면 개를 지니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뉘우침 없이 된다 그랬죠? 뉘우침 없음. 뉘우침이 없으면 어떻게 돼? 환희라고 하는 뉘우칠 일이 없으니까 사는데 두려울 게 없잖아. 그러니까 환희라는 개발된 느낌이 생겨난다고. 그러면 환희가 생기면 이제 희열이 생기는데, 이 희열에 대해서는 의의 희열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의가 희열하는데, 이때의 의가 뭐죠? 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이란 마음도 의란 마음도 식이란 마음도 있잖아. 그죠? 동질성 위에 차별성을 갖는다고? 이럴 때 심이라는 마음은 행위하는 마음이다. 식이라는 마음은 인식하는 마음이다. 의는 뭐예요? 의는 심이든 식이든 위드 몸과 함께 작용할 때는 의다. 여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의가 희열한다라고 하는 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삼매에 가는 과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느냐 하는 측면이에요. 의가 희열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행위가, 이쪽 지금 행위 영역이니까 심과 몸, 의라는 거는 그죠? 의는 지금 작용의 측면에서 볼 때는 심이 몸과 함께 작용하는 행위 영역이라고 그래되죠. 그러니까 이제 의가 희열한다라고 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진정되는데 누가 진정되느냐? 몸이 진정된다고. 의가 희열하면, 기뻐하면 일단 몸이 진정되고, 거기에 남아있는 심이, 몸이 진정되면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행복한 자의 심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심의 행복,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몸이 진정되면 심이 행복하고, 이렇게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든다. 근데 어떤 삼매야? 이게 바른 삼매야. 이렇게 바른 삼매에 오는 과정을 그냥 사느니까 삼매 이야기 그대로를 거꾸로 진행돼 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림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지. 지금 이제 요렇게 그 칠판에 적은 대로 왔잖아요. 바른 삼매에 왔잖아. 바른 삼매를 윗닦아하고 점선으로 연결해놨어.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박प्र부님,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제가 어떤 의도로 윗닦아하고 바른 삼매를 연결했을까? 바른 삼매는 경이 탈 정도의 정이 뭐라고 정의돼?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분석경에서 이렇게 정의해 주잖아. 초선이 뭐예요? 초선을 뭐 느낌, 그 개발된 느낌으로도 말하지만, 그래, 삶의 과정으로 보면 윗닦아 윗자라 있는 삶, 이렇게 말하잖아. 초선. 초선은 윗닦아 윗자라 있는 삼매야. 제2선 이후는 어떻게 돼요? 윗닦아 윗자라 없는 삼매야. 그러니까 삼매, 바른 삼매라는 것이,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된 자리냐? 예를 들어서 개라고 하는 것은 신업구어과 연결된다면 바른 삼매라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꾸로 내려와가지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거꾸로 이런 과정을 거쳐와가지고 윗닦아라는 자리에서 부모님, 초선의 윗닦아 윗자락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야? 그럼 초선 오기 전에는 윗닦아 윗자락가 없는 건가? 다만한데 부모님, 이거 어떻게 우리 설명해야 되죠? 초선을 윗닦아 윗자락 있는 삼매라고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 초선의, 그러니까 삼매를 성취하기 전에는 윗닦아 윗자락가 없는 건가? 그게 좀 춘리의 사유? 이렇게 봐야지. 다만한데 보면, 그래서 요거 사실 우리가 법의 삼매, 법의 삼매, 심의 삼매 이렇게 본 적이 있죠. 초선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윗닦아라는 요거는요, 삶의 틀이요. 우리도 지금 윗닦아가 먼저 떠오르니까 사유로 그치? 먼저 윗닦아가 떠오르면 의덕이대 지향에서 사유로 이렇게 삶이 진행되잖아.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에 있을 때 윗닦아는 닦아 안에서 어떤 소망이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지 맘대로 들고 뛰는 이런 윗닦아 윗자라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윗닦아 윗자라를 어떻게 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즉 개발된 느낌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붙잡아 매는 거야. 가지 마. 어떤 식으로? 어차피 산 빠져도 샀지 마 해가지고요. 그지? 발견해가지고 내 윗닦아가 저리 가고 있네. 가지 말고 호흡으로. 요렇게 붙잡아매는 일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출리고, 분노한 음이고, 비폭력이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구체적인,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해로는, 윗닦아 윗자라가, 삼매에 들기 전에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놈이야. 그죠? 그가 그러는 게 아니라 떠오르기를 이렇게 떠오르고 저렇게 떠오르고 이러는 거지. 그런데, 초선을 성취했다 하는 요 때는 윗닦아 윗자라가 있기는 있어. 아직까지 있어. 다만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윗닦아 윗자라가 딱 고정되어 준 거예요. 요런 아주 순이한 상태의 윗닦아 윗자라로,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마음이 하나의 동일한 대상을 상대로 윗닦아가 생각이 떠올라 주니까 집중되었다 말하고 삼매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렇게 윗닦아 윗자라라는 요 상태를 놓고 순이란 윗닦아 윗자라가 떠오른 거야. 그리고 제2선 이후는 뭐야? 그나마도 가라앉아서 윗닦아 윗자라 없는 요런 상태가 되니까, 그죠? 제2선 이후. 그러니까 바른 삼매라는 것을 위치적으로 말하자라고 하면 이 윗닦아로부터 소망이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이 떠오르는 것, 그 윗닦아를 제어하는, 윗닦아가 제어된 순일하게 윗닦아가 있는 상태 초선, 아예 더 가라앉혀서 윗닦아 윗자라가 작용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제2선 이후. 다른 삼매의 자리가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점선으로 바른 삼매와 윗닦아를 연결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죠? 이제 삼매 가는 길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바른 삼매 다음에 바로 여실지견으로 뛰어오죠. 근데 왕구다라니까야 10개의 경에서는 어때? 바른 삼매 다음에 바로 바른 삼매에 의하면 여실지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여실지견 다음에 염오로. 그러니까 여실지견하면 이제 딱 안으로 들어온 거지. 그래서
마음이 작용하는 자리,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이 행위 과정을 제어하는 것이 염호고, 그리고 그거를 한 번 더 가라앉혀서 이 탐을 억누르는 것이 이탐이잖아. 그리고 이렇게 염호 이탐된 상태에서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과정, 소멸이죠. 이 소멸이라는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돼? 해탈한다, 해탈지견한다. 이래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삼매 가는 길에서 설명한 10가지 또는 11가지 과정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을 다른 삼매에서 여실지경 가는 여기를 그냥 비워둘 순 없지. 그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그간 공부한 게 뭐야? 다른 삼매에서 여실지견으로 가는 과정이 있다. 그 과정이 첫째 뭐죠? 힘의 일어남이야. 힘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법의 드러남. 그러면 법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할 일이 생긴 거야. 할 일이 뭐라고? 내적인 심. 예, 내적인 심의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여실지견하면 여실지견된 상태에서 딱가 안에 들어와서 염호 이탐한다. 이래 되죠. 근데 박보부님이 잘하는 거, 염호 이탐하는 이거를 수행을 뭐라고 해? 사마타. 염호 이탐하는 요 과정을 이걸 사마타라고 한다고. 이 사마타, 그리고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소멸의 과정, 해탈지견되는 이 과정을 뭐라고 불러? 윗바사나. 다시 말하지만 사마타하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이거 같은 거로 인정하는 순간 불교 수행이 없어져 버린다고. 윗바사나하고 법의 윗바사나하고 다른 거예요. 요거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자고요.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이 지금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뭐 이제 우리가 수행 지도를 뭐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구차제정으로 이렇게 형상되는 그림도 그려봤고, 또 3층 집 짓기라는 그림도 사실은 또 잘 그려진 그림이죠. 여러 가지로 수행 지도를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좀 포괄적인 이야기는 뒤에 제가 정리해서 교재를 완성하기로 하고, 오늘은 요즘 우리가 공부한 주제를 묶어가지고 사실, 즉 삼법인과 연기, 그것이 진리, 사성제로 진행된 다음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 불교 입문 이 사실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그래도 수행 지도를 얼마만큼은 소개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수행 지도가 그려지려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실 이야기, 삶의 메커니즘 이야기가 수행 지도와 연결되려면 지와 견을 매개로 해야 한다. 이 부분 때문에 지와 견 그리고 수행 지도 두 가지 주제를 지난 4주에 걸쳐서 정리를 한 거죠. 어쨌든 뭐 마스크 쓰고 말하려니 정말 힘들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 다행히 우리가 이제 그 수요일 날 맞지마니까요 관통법회 과정에서 어저께 삼매 가는 길을 좀 소개를 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늘 34번 상류따, 선상류따를 뭐 간략히 소개하는 가운데에 이 모든 부분들이 합쳐져 가지고 마지막 그림, 지금 칠판의 그림, 삶의 메커니즘의 중요한 게 역순으로의 수행지도. 그죠?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면 그거를 거꾸로 내려가는 것이 수행이죠. 이런 역순으로의 수행지도까지를 이제 그려냄으로써 뭐 수행지도를 개괄하는 작업을 마친 거로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진도 좀 나갑시다.
다음 주에는 이제 제1부 6개의 경우로 들어가서 미리 보기 수업이니까 너무 길게 할 수도 없거든요. 또 책도 빨리 완성을 해야 되고 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다만한도 부분이 우리 스피드를 내서 진도를 좀 나가기로 그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제 5시부터 두 번째 수업, 경전예술 수업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뭐 아시지만 저한테 사형되는 스님이 딱 한 분 계시잖아요. 스님께서 오늘 시간을 좀 준다 하셔서 5시, 이제 아마 곧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5시부터 50분간, 그냥 이제 법우님들 좀, 행복할 수 있는 그 말씀 들려주실 거예요. 스님한테 제가 스님 방송을 할까요? 그랬더니 원래 또 이제 스님 그리고 잘 안 즐겨 하시거든. 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제 방송은 이제 지금 요걸로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하고요. 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스님 어제 제가 꽃감경을 네. 유튜브로 봤는데 끌까요? 괜찮은. 저는 상관. 그래, 그냥 하셔요. 이제 보면 어제 여모를 심의 성질인 망을 부수는 거를 여모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네. 내가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있는 거라고. 그렇죠. 네.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내는 그게 들어오셔야지. 그게 이제 망이네. 그러니까 망이라는 성질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더 필요한 거. 딱 유심유사, 무심유사 할 때 그 한 가정이 더 있잖아요. 그것도 중간에. 초선인가요? 무심유사가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윗닭과 윗자라 두 가지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 없어지는 순서가 네. 윗닭가가 먼저 없어지고 윗자라가 나중 없어지는 거야. 이제 가라앉는 순서가. 네. 그래서 초선은 유심유사고 윗닭과 윗자라 다 있고 네. 제2선 이후는 무심무사 둘 다 없는데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 제2선으로 나아가는 중간 과정에 그러니까 윗닭과 윗자를 다 가라앉히는 거잖아. 그 과정이. 그때에 윗닭가가 먼저 가라앉고 윗자라가 나중 가라앉는 거야. 그리고 윗닭가가 먼저 가라앉았고 아직 윗자라는 남아있는 요 중간의 상태를 말하는 게 무심유사. 예, 그래서 이제 삼매를 세 가지로 말하죠. 유심유사, 무심유사, 무심무사. 그런 의미. 네, 마쳤습니다. 자, 우리 저는 차를 한 잔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 해주셔요.